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대선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판세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요. 이재명이 다소 앞서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긴 것은 없죠. 뭐 갤럽이라 한국갤럽이라든가 MBS, 한국 리서치가 중심이 된 그 MBS, 그리고 최근에 입소스 아시죠? 대한민국 3대 여론조사 기관은요, 입소스, 한국 리서치, 그리고 한국갤럽 여기입니다. 여기는 좀 대기업이에요. 300명 전후로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이들 여론조사 기관이 전부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애호가하고 있죠. 지지율 차이가 너무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큰 대형 여론조사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여론조사 기관, 뭐 직원 수가 3명, 5명 이렇게 작은 데가 있거든요. 10명 미만으로 있는 작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는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한 자릿수로 따라갔다라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막판 변수가 많은데 그 변수 중에요. 그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인적 변수입니다. 인적 변수. 뭐 정책 공약 같은 것을 통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포퓰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르는 공약을 못할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공약 자체도 다들 필요한 공약이고 알토란 같은 것이긴 하지만 정치적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공약보다도 결국은 인간 김문수를 알리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떠한 인적 변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선대위 진영을 이렇게 보여줄 것인가 일종의 정치력이죠. 이제 남아 있는 것은요 김문수 후보의 정치력에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 정치력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또 홍준표가 있고요. 유승민도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선대위에 합류할 것인가 그리고 합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띄워줄 것인가가 이게 관건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현 시점에서는. 저는 이것이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요. 김문수 후보 지지율 10%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10%.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요.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 애고한 한동훈 그리고 홍심 잡기 하와이 양 나선 국힘 이 두 개가 지금 발등에 불이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이 갖고 오는 표도 조금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와 김문수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저 반대파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그냥 하나로 규합을 하네. 정치력이 끝판왕이구만. 과거 노동운동의 전설, 민주화운동의 전설에서 이제는 정치의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정치는 딴 거 없습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원래 큰 나무 밑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모여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목형 정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는 사람은 이 하치예요. 이 사람은 하수입니다. 큰 정치인 절대 못 됩니다. 진짜 큰 정치인들은 다 품어줍니다. 그 넉넉한 인품, 인격,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 통찰력 그 안에 다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거대한 용광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지자들은 누굴 잘라라, 누구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정치인 당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제 품어주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가면 과거 한동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이 되는 건 확실하죠.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그거 이상 가는 진리가 없어요. 함께 가면은 무조건 승리가 옵니다. 그래서 그 함께 가는 요소로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는 한동훈,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김문수 후보는 이미 우파표는 다 갖고 있어요. 벌써. 자유우파라고 할 수 있는 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왜. 그 밖에. 그 밖에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정치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요. 한동훈 20일부터 지원 유세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선대위원장 수락 없이 별도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근데 마음이 좀 걸립니다. 이게 혹시 또 한동훈이 과거처럼 이거 뭐야 셀카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벌써 의혹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를 돋보이게 하는 뭐 그런 이벤트가 되어야 하는데 한동훈은 이거 봐서는요 자기 정치 유행이거든 여기도 자기만 돋보이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비상이 좀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20일부터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는데요. 그때 이 당선 자 발표할 때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렇게 이제 결판이 났을 때 두 사람의 이 상황을 제가 이거 살펴봤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당시 눈을 맞추면서 뭐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애틋한 모습이었는데 한동훈은요 쉬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실망한 듯 그런 표정도 느껴졌었고 웃고는 있었지만 결코 웃는 게 아닌 눈을 잘 안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보더라도 속내가 조금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더라도 한동훈이 좀 더 진짜 큰 정신이 되자면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정치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어떤 때는 나를 죽이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정말 분골쇄신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냥 몸을 불살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갖고는 절대 큰 정치인 못 됩니다. 김무성, 유승민이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패가 망신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됐잖아요. 이준석이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은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 때문인데요. 이 한동훈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는지요. 자, 이걸 보시면요. 한동훈 특별히 선대위원장 수락 없이 별도 유세한다라는 것은 이 한동훈에게는 팬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재명에게는 개딸이 있고 한동훈에게는 뭐 한 딸이라 뭐 그럽니다만 어쨌거나 한동훈 팬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팬덤을 가진 현역 정치인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 한 딸들이 현장에서 또 셀카놀이를 할 것 같거든. 한동훈이 그걸 또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할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졸지에 한동훈 유세장이 되는 거야 이거. 자기 당대표 선거 앞두고 이제 6월 30일이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입니다. 김영태는 6월 30일까지예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후에는 바로 전당대회가 열린다고요. 그걸 노리고 벌써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저기 당에서 지원하는 그 선거 비용을 이렇게 써가면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유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일에 이번에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국에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의 당대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교두보 뭐 그런 어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 농간을 부린다고 하면요. 한동훈은 이제 여기 국민의힘에서 이 이상 뭐 좋은 기회도 없을 텐데 이제 완전히 이제 지워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 탈당하자.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국민 만나겠다라고 합니다만, 자, 한동훈이 이재명을 까고 김문수 후보를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2인자 역할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한동훈도 그동안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여기도 1인자 병 걸려 있어요. 아주 뭐 지독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대권병이라 그러죠.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요, 상대 혹은 경쟁자가 된 사람들을 잘 안 띄워줘요. 그런데 한동훈에게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모레 부산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김문수 후보에게 제일 중요한 지역이 수도권보다도 동남풍입니다. 여기 부울경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낮고 TK도 과거만큼 지금 안 올라오고 왔다 그러죠.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TK하고 PK가 온다고 보거든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표 그만큼만 얻으면 저는 당선권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안 올라오고 PK, TK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거는 절망적입니다. 반대잖아요. 다른 지역은 상당히 괜찮거든.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문제는 지금 PK, TK라 그러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도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들어오자마자 한동훈을 쳤네요. 깠네요. 한동훈이 지금 망상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망상에 빠졌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면 1차적으로요. 선대위 회의에 가끔씩 나와야 돼요. 거기서 사진이 찍혀야 된다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찍힌 사진이 필요해. 매일 혼자서 돌아치면은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때로는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주고 같이 손도 이렇게 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사진에는 매일같이 자기 혼자만 있다? 한 딸들하고 자기 혼자만 있다? 이거는 한동훈 당대표 유세지 김문수 후보 대선 유세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중간에서라도 후보는요, 한동훈을 잘라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가혹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해당 행위에 해당되고요. 선거 회방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기를 죽이느냐, 죽이지 못하느냐를 이번에 봐야 됩니다. 자, 한동훈 이재명 커피 용가 120원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 이 120원 이게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게 과거 윤석열 대통령 그 대파 같은 그런 효과가 터지는 것 같아요. 윤상현, 홍준표, 한덕수, 한동훈 향해 과거 감정 내려놓고 하나가 되자. 윤상현도 참 진심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홍준표, 한덕수, 한동훈에다가 유승민까지 이렇게 이 전부 한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가운데 놓고 다 손을 확 이렇게 만세 부르면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10% 향상되겠네요. 한덕수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안 했지만 사실 이분도 포함이 되면 훨씬 좋은 거죠. 자, 노컷 뉴스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갔거든요. 선대위 참여는 안 한다. 다만 김문수 지원 요청은 한다. 이 말의 진위가 뭐냐? 한동훈이 이 꼼수 부리는 게 아닌가? 이번에 또다시 이상한 짓 하면은 그냥 끝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수 메인스트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대선 후보가 되자면요. 중도를 먼저 공략하면 져요. 진영 안에 집도기부터 먼저 이렇게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중도까지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힘이 생기고요. 무슨 정치적 위기가 오더라도 안정된 자신의 기반이 생기는 겁니다. 한동훈은 자기 기반이 없는 거야 지금. 여기 안정적인 집도기의 지지율 그걸 만들지 않고서는 대선 후보 불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홍준표는 어떤가요? 탈당한다니 가십시오 하더니 이제 와서 몸값 오른 홍준표 향해 구애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김문수 후보는요, 처음부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예정어린 친구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협조를 했었죠.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손편지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 두 사람은요, 같이 그 입사 동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됐을 때가 같은 그 국회에서 등원했거든요. 초선을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을 서로 갖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상태고 영혼이 맑은 남자다 그랬죠. 경쟁자로서 홍준표가 저기 김문수 후보를 말할 때 김문수 후보는 탈레반이고 뭐 이렇게 말했죠. 그거는 자기가 김문수 후보를 이겨보려고 하는 말이고요. 진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언론이 물으니까 김문수 후보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영혼이 맑은 남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고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 그때 말이죠. 지방선거 과거 굉장히 어려운 선거 한 적이 있었죠. 트럼프가 김정은 막 만나고 할 때 그 지방선거 박살났잖아요. 당시 보수 정당이 서울시장으로 꽂은 게 후보로 꽂은 게 이 홍준표죠. 당시 이제 김문수 현 후보가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박원순과 대결했었죠. 자, 그런 아주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총리설을 퍼뜨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홍준표를 선대위에 세우려고 하는데 정말 가정스럽습니다. 그러나 김문수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을 인물이 아니죠. 본인이 직접 하와이로 날아가려고 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사연을 적어서 손편지로 담아가지고 특사를 지금 파견했죠. 특사단에 지금 갔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를 과연 설득하느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합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박이죠. 이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 없이 그냥 홍준표가 바로 선대위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되면요. 극적 효과가 터져가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심지어 저쪽에 한덕수, 그리고 또 유승민까지 이들이 다 포진된 선대위라면은 그리고 그들이 한 무대에 올라가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만세를 불러준다 그러면 이기자 승리를 외쳐준다 그러면은요
저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진영이다. 질 수 없는 조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한동훈이 이번에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 홍준표는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덕수는 또 어떨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변수들이죠. 저는 이 변수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 넉넉한 인품과 정치력으로 탁월한 정치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